어제는 비가 되게 많이 왔죠. 그죠? 네. 저도 저희가 늘 하는 일이 이제 오늘 제가 사무실에 한 5분 나갔네요. 4일 만에 5분 나갔습니다. 계속 출장 다니다가 오늘 5분 정도 나가서 직원들 의사결정 다 해주고 또 바로 나와서 지금 강의하러 이제 이렇게 왔죠. 어제도 제가 창원, 함안, 거기가 어디지? 삼안 위에 이름 까먹어. 남원데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는데 중간에 비가 엄청나게 와서 고생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미세먼지가 좀 있다고 하겠는데 아침에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아침에는 좀 그랬는데 아까 한 10시쯤 11시쯤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햇빛이 따스하게 11월 달인데 추워진다고 춥지 않고 햇빛이 너무 따사로워서 저는 모르게 문득 미팅이 11시였는데 제끼고 카페에 앉아서 따뜻한 햇빛을 쬐면서 음악을 들었었어요. 아, 이게 사는 게 뭔지 살면서. 이게 왜 해드리냐면 스타트업일 때 필요한 게 사실은 이제 엄청난 시간적 투입이 필요하세요. 말 그대로 내 제품 서비스 개발하는데 많이들 시간이 필요하시거든요. 잠도 안 자고 하실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제품과 서비스가 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뭔가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거 아니면 절대 성공이 안 돼. 내 거만 나가면 난리 날 거야. 세상은 내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기 시작하거든요. 되게 위험한 생각이세요. 못 태어나오신다는 얘기지. 그래서 가끔씩은 제가 당부를 드리지만 완전히 머리를 비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스타트업의 CEO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도 좋고 평균적으로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완전히 머리를 비우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그러니까 그 업무를 완전히 떠나셨다가 한번 다시 돌아오시면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런 시간을 종종 가지시는 걸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투자한 기업들은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어딜 가냐면 찜질방이나 목욕을 같이 해요. 저기 너무 유명한 녹천탕 혹시 아세요? 이게 여성분이면 못하지만 저희 대부분이 CEO가 남자라. 그러니까 가서 그냥 녹천탕 가서 2시간 동안 같이 목욕하고요. 얘기하다가 저녁 먹고 푹 쉬고 찜질방 거기 가서 놀다가 헤어지고 그렇습니다. 되게 다음날 좋은 아이디어를 들고 오세요. 항상 다음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간만에 오늘 좀 좋은 시간을 근데 왜 첫사랑이 생각이 나지? 큰일 났네. 자, 아까 얘기했던 거 마저 정리를 드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에서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보통 이제 나인블락이나 이런 모델을 보시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밸류 프로포지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인블락은 혹시 나인블락 아세요?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 맞나요?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 책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게 있어요. 혹시 나중에 찾아보세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그걸 나인블락이라고 해요. 9개로 나눠져 있어서 되게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이제 스타트업이든 그러니까 교육용으로 사실은 되게 좋아요. 강의하고 저도 처음에 이제 강의를 많이 했는데 그 교육용으로는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하기 좋은데 실무적으로 사용하기는 부족해요. 그 다음에 에릭 리스가 만든 린 모델은 나인블락 모델을 좀 이제 변형을 시킨 거예요. 린 캠퍼스 모델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인블락을 조금 변형을 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9가지지만 이제 그 9가지 안에 좀 섹터의 의미를 좀 다르게 두는 건데 비슷합니다. 린도
강의하고 초기의 스타트업들이 그냥 구색을 갖춰 나가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실제로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거예요. 링 모델을 했는데 내 사업 모델로 전환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건 이유는 뭐냐면 링 모델이 그 안에서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구체화가 조금 지원이 부족해요. 좋은 거는 한 덩어리로 내 사업을 다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파워풀해요. 정말 나도 박수를 보내고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린 모델을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라든가 린 모델이라든가 그런 거를 쓰시되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해서 가치 제한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돼 있을 겁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고객, 그다음에 고객과 연결하는 채널, 그다음에 고객과의 관계, 예, 그리고 내가 내 프로덕트를 마이크가 다 된 것 같은데요. 내 프로덕트과 서비스를 어떻게 누가 만들 거야? 핵심 역량, 그 다음에 파트너, 누구랑 같이 할 거야? 예, 파트너. 그 다음에 어떤 활동들을 할 거야? 액티비티, 핵심 활동. 그 다음에 밑에 아래쪽에는 두 가지를 써 있어요. 비용 구조, 수익 구조. 예, 그렇게 보통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는 거는 되게 좋은데 실무적으로 완성도를 높여나가기에는 사실은 조금 부족해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뒷단에 보시면 이거를 이제 그 링 모델과 여기 있네요. 나인블락 모델이 요거예요. 나인블락 모델이 그래서 가운데 밸류 프로포지션이 있고 고객, 채널, 관계, 자원, 활동, 파트너. 그래서 여기는 비용 구조, 여기는 수익 구조. 이렇게 결정하는 게 나인블락이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에 보시면 그래서 여기는 효율성, 여기는 효과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어렵기 때문에 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건 13가지 블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실은 크게는 11가지, 세부적으로는 13가지. 그래서 요 13가지를 여기 구성을 하시면 이게 린하고 나인블락을 같이 합쳤고요. 또 거기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몇 가지 요소들을 이제 합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이따 이제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그 전에 저걸 작성하기 전에 저 구성 요소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구성 요소. 자, 이 비즈니스라는 걸 잘 있으면 모델링이 된다 그랬잖아요. 구성 요소가 뭐냐? 첫 번째, 내 고객. 그쵸? 내 고객은 두 가지를 본다 그랬죠? 스케일, 시장. 두 번째, 변화. 네, 두 가지 씁니다. 내 고객은 누구냐? 라고 씁니다. 그 시장 안에서 변화가, 스케일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가고 있어. 가 정의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내 목표 고객. 자, 거기서 나한테 돈을 주고 있는 사람, 줄 사람. 그쵸? 설정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게임기를 만든다. 게임기 만드는 사람 많죠. 자, 게임을 하는 친구들은 누구예요? 청소년들, 어린애들. 자, 돈 주고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돈을 지불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님. 자, 고객은 누구예요? 고객이 누구예요? 누구를 타겟으로 만들어야겠어요? 아니, 돈 주는 사람은 부모, 사용자는 애기. 누가 내 고객이에요? 둘 다. 자, 보세요. 어머니를 위해서 살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애기는 좋아하겠어요, 그 게임을? 엄마가 원하는 건 무슨 게임이에요? 그렇지. 공부지. 스터디 해야지. 그러니까 게임이 공부해야 돼. 애가 좋아하겠어요? 자, 애기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게임이? 칼싸움 해야 되고, 총싸움 해야 되고, 난자 해야 되고, 그쵸? 맞죠? 아마 애기들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주로, 그런 아기자기가 놀고 막 이런 걸 좋아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좋아하겠어요? 그거 봐. 그럼 고객이 누구예요? 그럼 두 사람을 고객으로 한다면 이제 이상한 게 나옵니다. 싸우는 것 같지도 않고 교육형이 같지도 않고. 그럼 그것도 어떻게 돼요? 둘 다 싫어할 수도 있어. 맞죠?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설계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세분화돼 있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고객이 사실은 이 고객이 그냥 사는 사람, 사용자가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결정자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회사에서
회사를 다녀. 자, 회사에 물건을 구매를 할 겁니다. 부품을 구매를 합니다. 자, 내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야. 와가지고 쫄래쫄래 회사에다 브리핑을 합니다. 자, 해서 과장님, 부장님 사주세요. 우리 이사님이 결정할 건데요. 맞죠? 예. 근데 우리 이사는 또 나한테 그래요. 야, 너네들이 쓰기에 좋은 거 나한테 올려. 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유저는 또 밑에 사람이에요. 직원. 돈을 주는 사람은 윗사람이에요. 자, 이럴 땐 누구를 결정을 시켜야 됩니다. 예. 이게 되게 세부적인 문제라는 게 이런 모델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잘 없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세분화를 시킬 수 있는 모델들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걸 정의를 하는 겁니다. 시장이 어떻다. 규모. 예. 그래서 규모는 큰 거부터 작은 거, 중간 거, 작은 거. 템셈썸 들어갈 겁니다. 나중에. 두 번째, 어떻게 변하고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고객은 어떤 유형이야. 내 고객의 유형이 필요한 거죠. 사는 사람이야? 사용하는 사람이야? 의사결정자야? 의사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영양자야? 의사 영향을 할 수 있어. 야, 그거 사.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아닌가? 여자친구랑 같이 갔을 때 오빠 이거 이뻐? 뭐 이렇게 하면 야 그거 마음에 안 들어 안 살게 이런 아니에요? 맞죠? 아닌가? 나만 그런가? 아니 옷 사러 갔는데 남자친구 그러니까 둘이서 데이트를 하러 갔어요. 갔는데 여자가 이제 옷을 고르는데 오빠 이거 이뻐? 그러면 오빠가 난 별론데 그러면 안 사잖아요. 안 사나? 사나? 아무튼 그렇다고 영양자가 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 이쁘다 그래 사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덥석 의사결정의 영양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구매 바이어가 있고요. 유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자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거 얘기를 했고요. 다음 섹터로 넘어가면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를 니즈와 원체를 문제로 하면 내가 왜 필요하냐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갖고 싶은데 없어. 그 문제예요. 없다라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의미를 바꾼 겁니다. 니즈 원체는 이거야 라고 설정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비즈니스의 좋은 비즈니스 모델은요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남들의 차별성이에요. 쉽고 편하게 남들과 다르게 솔루션을 제공하면 고객은 그걸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니즈 원체를 문제로 전환하는 겁니다. 자, 내 비즈니스의 아이템은요, 문제 해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니즈 원체가 이거니, 그래, 이거 만들어 줄게가 아니라, 고객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 그걸 해결해 줄게. 이게 다른 접근이, 다르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접근 방식이 다르죠, 그쵸? 방향이 다릅니다. 니즈 원체가 이거니, 그래, 내가 이거 만들어 줄게. 문제가 이러니, 내가 이거 해결해 줄게. 다른 얘기죠? 고객들은 어떤 걸 더 원하느냐? 네거티브한 거에 대한 긍정적인 걸 원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요. 그 힘든 거를 해결해 주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죠. 맞죠? 부정적인 걸 되게 싫어하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마케팅 할 때도 많이 씁니다. 자, 이 물에 5%의 지방이 들어있어요. 5%나 지방이 들어있어요. 살찌는 요소죠, 그쵸? 그럼 이 물을 마시겠어요? 안 마십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합니다. 여기 95%가요, 지방이 아닙니다. 자, 5%의 지방이 있는 물입니다. 95%가 지방이 아닌 물이에요. 어떤 거 드실래요? 웃으신 사람들은 이해가 된 거예요, 그쵸? 빨리. 근데 놀랍게도 소비자들은요, 95%의 지방이 아닌 물을 마십니다.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거티브한 요소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민감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 설계할 때도 문제를 해결해 준 쪽으로 가면 소비자들은 훨씬 더 좋아합니다. 긍정적인 거 내가 이걸 원하니까 이거 주는 것보다 내가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해결해 주는 것이 더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이 취하기가 더 많이 취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니즈 원체를 다시 문제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를 하는데, 자, 기존에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경쟁업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었을 거라고. 맞죠? 근데, 아예 해결 자체가 안 되는 거 있어요. 이거는 뭐,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래 못 사는 거. 우리가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쵸? 나 빨리 죽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지금 문제예요.
맞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해결이 돼요? 신밖에 신도 해결해 주나? 해결이 돼요? 안 되죠?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누구도 못 냅니다. 이건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는 다 빼고, 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예를 들어서, 뭐, 살을 빼고 싶다. 오래 살려면 제일 중요한 거, 오래 살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살을 빼고 싶다. 행복해, 즐겁게 뭔가 잘 맛있게 먹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누군가는 하고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는, 맞죠? 없는 거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누군가가 이걸 100% 해결해 주고 있어요. 그럼 문제를 내가 더 이상 해결할 여지가 있을까요? 없죠? 여기서의 힌트입니다. 우리 아이템의 힌트는 여기서 나옵니다. 자, 누군가가 고객은 이걸 문제로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해결을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아이템이 우리한테 좋은 아이템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시작이에요. 시작. 자, 문제가 있어. 고객을 해결해 주고 싶어. 근데 불가항력적인 다 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이 있습니다. 해결책들이 있는데 다른 해결책들이 100% 커버를 못해요. 자, 100% 못한다는 얘기는 빈틈이 있다는 얘기고 그 빈틈을 내가 해결해 준다면 고객은 다양합니다. 이런 겁니다. 자, 문제가 100% 100점을 해결해야 돼. 근데 여태까지 70점을 해결해줬어. 그래서 나머지 30점을 내게 해결해 주겠어. 아주 훌륭한 좋은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또 다른 문제 해결 방법은요, 이런 겁니다. 100% 문제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용하는 A라는 솔루션, B라는 솔루션, C라는 솔루션이 있는데 각각의 A, B, C라는 솔루션으로 해결을 해주고 있어요. 한 70%씩. 근데 내가 D라는 솔루션으로 70%를 해결해 줄 거예요. 똑같죠? 똑같죠? 하지만 거기서 차별성을 내는 겁니다. D라는 솔루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적은 돈이 들어야 돼요. 적은 시간이 들어야 돼요. 적은 노동력이 들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100%에 못 채우는 나머지 30%를 채우는 것도 좋은 문제 해결 방법. 두 번째, 70% 해결하는데 나도 똑같이 70% 해결하지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고객들한테는 적게 돈이 들어야 돼요. 적은 노력이 들어야 돼요. 노동, 적은 노력이 들어야 돼요.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어렵죠?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구분만 하세요. 섹터가 구분되는 겁니다. 이 비즈니스라는 게 모델링에서 어떻게 구분되는가를 설명을 드린 거니까 뒷단에서 다시 설명할 건데 앞단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비디오를 몇 개 이제 시청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어? 라고 이제 여기다 설정을 하시고요. 그거를 눈으로 보이게 만들면 얘가 되겠죠. 그쵸? 근데 얘는 정의하기 전에 아까 나인블랑 모델 제가 림 모델 말씀을 드릴 때 밸류 프로포지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왜 얘를 프로덕트과 서비스로 그냥 딱 뭉뚱그리면 안 되냐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고객들은 자 이거 물이에요. 내가 지금 개발했습니다. 세상에 없는 미네랄도 풍부하고요. 단맛도 나고요. 지금 내가 정말 열심히 개발을 했어요. 진짜 좋은 물을. 정말 돈 투자 많이 하고 시간 박사님들 다 모아가지고 자 고객들한테 이렇게 나 지금 물을 개발해. 야 물이에요 고객님 라고 한다면 에이 다 있는데 삼다수 백산수 무슨 뭐 다 있는데 니 거 왜 뭐 그쵸? 물이라는 생각을 안 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과 서비스로 제시를 하시면 이미 머릿속에서는 브랜드화되어 있고 좋은 거 자기가 평소에 경험하고 있던 거 오랫동안 했던 거 지난번에 펩시콜라 코카콜라 얘기 드렸죠. 그쵸? 머릿속에 딱 락인이 되어 있는 제품과 서비스만 생각을 하고 그것만 가져간다. 그러니까 제품과 서비스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뭐가 다르다라고 접근해야 돼요. 뭐가 다르다. 이거 살 빼는 약이에요. 살 빼는 약이에요. 그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자, 여태까지 살 빼는 약은 약으로 먹거나 뭐 이런 게 필요했었는데 이거는 야 그냥 마시기만 하면 되네 물처럼. 자, 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살 빼는 약인데 물처럼이라고 하죠. 물이 아니에요. 맞죠? 물처럼이잖아. 물 같은 직유법인가요? 자, 같은 건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이걸 같은 거라고 하는데. 그렇죠? 나비처럼 이쁜 그대. 그럼 걔가 나비인가요? 아니죠? 그쵸? 이해되셨어요?
물처럼으로 생각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물이 아니라 물처럼. 다름이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한다. 그게 중요하다. 예, 그 과정이 비즈니스 모델링 하는 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오죠? 예, 넘어오면 이제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사람 필요하죠? 예, 우리가 자원을 설정할 때는 사실 이제 그 마이클 포터스가 이렇게 이렇게 비즈니스 그 밸류 체인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림을 도식화시킨 게 있어요. 자원 안에. 그래서 내부 자원, 그러니까 주요 자원, 보조 자원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해놨거든요. 근데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자원을 핵심 자원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내부 자원이 있고 외부 자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 특히 이제 생산, 물류 이런 것들, 개발 자원은 보조 자원이에요. 보통 보조 자원이라고 합니다. 보조 자원, 주 자원, 보조 자원을 어떻게 구분할지를 설정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원, 자금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죠? 내가 사업 계획서상에 얼마만큼 필요해? 내 사업 로드맵에서 이런 걸 진행하려면 얼마가 필요해? 그래서 이 얼마를 어떻게 조달하겠어? 여기에 들어가야 돼. 여기에 들어가.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업 로드맵이 이게 단발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죠. 그렇죠? 로드맵이니까는 뭐예요? 연차별로 가겠죠. 분기별로 가셔도 돼요. 더 세세하게 월별로 가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월별로 가시면 너무 할 게 많으니까 보통은 분기나 반기 또는 연차별로. 그렇죠? 그러면 연차별로 세웁니다. 연차별로 내 사업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금은 이렇게 이게 필요합니다. 그 중에 여기서 수익이 이만큼 들어오고요. 외부에서 이런 자금을 이렇게 조달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예, 자금 조달 계획이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전략이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할 거냐는 운영 전략이에요. 운영 전략. 그죠? 예, 이건 스트래티지입니다. how는 스트래티지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why는 필요성, what은 정의죠.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정의고요. how는 어떻게 방식이니까 전략이에요. 전략. 예, 전략 내에 또 전술도 있지만 전략을 설정하는 부분이니까 효율성. 전략은 두 가지. 효율성과 효과성에 맞는 전략. 자, 이 전략을 다시 선정하시면 생존 전략과 성장 전략으로 또 나눠져요. 생존 전략은 뭐죠? 효율성이죠. 물론 이제 두 개 다 비중을 생존이냐 성장이냐 두가 같은 의미로 볼 수도 있는데 좀 더 세분화를 시키면 성장한다라는 얘기는 효과가 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써요. 시장이 커요. MS, 마켓쉐어가 막 커져가는 거니까 여기에 치중하는 거고요. 자,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축소가 되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수익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매출이 떨어지니까 비용적인 부분을 조절해나가는 게 좋다. 그게 효율성. 자, 이게 생존 전략, 여기는 성장 전략. 다 잊어버리고 치고, 아직까지는 잘 모른다고 치고, 여기서 어떻게 전략, 효율성을 높이는 거, 효과성을 높이는 전략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들어가시고 나면, 이게 이제 사업 계획서로 자동으로 다 쓰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자, 이 그림으로 지금 방금 얘기한 사업 모델링,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을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세세하게. 근데 이게 뒤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인지하는 것 설명을 잠깐 드렸고,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요거부터 하나 다시 설명하면, 이게 부가가치죠? 앞에 자원, 프로덕트과 서비스, 고객. 맞죠? 부가가치 방법이고, 요거는 뺑뺑이 돌아서 가야 되는 건데 PDCA를 설명을 했는데 이건 로드맵인데 요거는 린과 에자일 모델을 설명을 드렸죠. 목표를 설정할 때 한 번에 원을 못 만들기 때문에 얇고 빠르게 돌리면 원에 가깝게 만들어진다. 린 책을 보시면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린의 의미를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되게 똑똑하죠. 현명해 외국 애들이. 강의 자료로도 많이 쓰지만 아무튼 현명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그러니까 비즈니스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딱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비즈니스 아니까 딱 보면 이런 의미를 잘 설명을 했구나라고 이제 딱 아는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제 비즈니스 잘 모르시면 그냥 이 모델
이거 왜 여기 있지? 그냥 왜 여기 있다라는 생각도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냥 이 책은 이거야. 이렇게 의미를 가지시겠지, 그쵸? 이 의미를 잘 보시면 책의 의미예요. 책도 좋은 책들 보시면 책 표지 같은데 이렇게 도안이 디자인적인 부분이 잘 들어가 있어요.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린 책이 딱 이렇죠. 그 의미 안에 보면 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요 과정은 결국 요 세 가지를 가는 과정이다. 요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프로덕트과 서비스에 대한 검증. 두 번째 여기인데. 거꾸로 프로블럼과 솔루션에 대한 검증. 두 번째 프로덕트과 서비스에 대한 검증. 세 번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검증. 끝이 아니라 다시 문제에 대한 검증. 이것이 아까 전처럼 루프를 논다. 짧고 굵게 라는 모델이에요. 제가 이제 3M을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이거 보셨어요? 제가 얘기 들었나?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3M의 이 스카치 브라이트라는 브랜드는 주로 생활용품 쪽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도 똑같이 린 모델을 씁니다. 대기업들도 사실 린 에자일 모델, 요즘 그러니까 경영 혁신 모델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사실 예전에 이제 뭐 도요타 방식, TPS, 도요타 프로덕트 시스템, 그 다음에 TQM, TPM,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토탈 프로덕션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식스 시그마, 그 다음에 BP, 비즈니스 프로세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BI, 그 다음에 PI, 프로덕트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식스 시그마, 그 다음에 또 기타 등등. 이게 딱 많이 혹시 이제 경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저 무슨 소리를 하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앉아있어 이런 소리를 들리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큰 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내부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혁신 모델들이고 경영 기법들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거 잘 모르시겠죠? 잘 모르시는 이유는 다 이제 옛날 얘기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냐면 이거는 탑다운식이에요. 탑다운식이라는 건 뭐냐면 CEO가 결정을 하고 대표자 위에서 자 이런 방식을 쓰면 우리가 경영이 좋아지겠어라고 아랫 사람들을 시키는 거죠. 자 아랫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라고 오더가 떨어지면 아랫 사람들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죠? 뭔 또 희한한 것도 하다가 말겠지. 그죠? 네. 그러니까 혁신 속도가 느려요. 잘 안 되는 거죠. 중간까지는 잘 하는데 그 밑단까지는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혁신 활동들이 비즈니스 전체 그림을 그리는 데는 참 좋았는데 말단까지 내려와서의 혁신을 만들어내는 데는 별로. 근데 도요타에서 유일하게 성공시킨 모델들이 하나예요. 도요타 시스템에 보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간반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간반은 말 그대로 간판이라는 건데 얘 혁신을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시작이 노동자가. 자 막 돌리다가 자동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막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게 판이 있어요. 거기다가 써요 문제를 바로. 이거 이렇게 하면 개선될 것 같아. 이런 식이 간판 방식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거는 어디서 왔어요? 누가 한 거라고요? 아래쪽에서. 자 여태까지 경영 혁신은 위에서 많이 했고요. 그런 혁신들은 시간적으로는 왜냐면 이건 좋아요. 큰 기업들이 특히 컨설팅하는 업체들이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CEO하고 의사결정을 해요. CEO가 대부분 도장치죠. 그러니까 CEO를 대상으로 막 열심히 썰 풀면 CEO가 그래 시켜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네. 밑에 사람들한테 막 설명 밑에 사람들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하죠. 힘든데 일하는 것도 힘든데. 그렇죠? 네. 그 경영 방법이 조금 아래쪽으로 갔는데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여태까지는 탑다운 방식으로 혁신 활동을 통해서 이제 기업이 생존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버텀업 방식을 더 추구한다. 그 버텀업 방식이 바로 린과 에자일 모델이에요. 최근의 트렌드가. 자, 에자일은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건데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 에자일 기법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린 모델은 말 그대로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 다 할 때까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 에자일 모델은 신속하게 돌리는 거. 그냥 짧고 신속하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위에서 큰 기획을 하겠죠. 자, 생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품 요 종이컵 한번 만들어 봐. 라고 하면 예전에는 종이컵을 이 정도 완성될 때까지 설계, 시험, 검사
다 하고 다시 테스트 해가지고 차 이제 해서 다 완성돼야지 자 만들었습니다 라고 위에다 내는데 그게 아니라 종이컵을 예를 들어서 뭐 안 찢어지네요. 요만큼을 이제 만들어봐요. 요만큼을 요 정도를 만들어봐요. 종이컵 만들기 전에 어때요? 이렇게 이런 종이를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돌려. 그래서 얘를 좀 더 크게 만들어요. 얘를 좀 더 크게 만들어요. 빠른 시간 안에. 이게 애자일 모델이에요. 린 애자일.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제가 MVP나 MVS를 만드세요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가면 MVP가 뭐예요? MVS가 뭐예요? 설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MVP? 예. 뭐 이렇게 상 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MVP는 미니멈, 최소의 바이어블 기능을 할 수 있는 프로덕트, MVP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MVS는 서비스. 자, 무슨 얘기냐면 제품과 서비스를 잡으세요. 이걸 물을 만들려면 이 안에 물을 담아야 되고 여기다가 이 케이스 뚜껑 그 다음에 여기 라벨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요. 자, 이 주 기능이 뭐냐 이거죠. 이 주 기능, 내가 지금 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버터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 주 기능 뭐예요? 이쁘게 보이는 거 맞죠? 담기 전에 이쁘게 보일 수 있는 게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패턴, 이 패턴만 뜯어서 이 패턴만 그냥 납작하게 만드는 거야. 이 컵을, 이 버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패턴만 이제 혼나겠다 이거 흘려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제 모형화됩니다. 자, 이 패턴의 기능은 물이 반짝반짝반짝하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진 제품입니다. 이게 MVP. 이해되셨어요? 이 MVP가 만들어지면 얘는 이제 그 다음부터 버터로 이제 사이즈만 만들면 됩니다. 주요 핵심 기능, 가장 핵심 기능을 눈으로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거 MVP, MVS. 여러분들은 이걸 만드는데 스타트업은 집중을 해야지 완성도를 높이는 제품이나 서비스 만드는데 집중하시면 망하세요. 정말 망하세요. 힘들어요. 왜? 돈 많이 들어요. 시간 많이 들어요. 쫓겨요. 안 돼요. 그래서 MVP 만들어서 그것만 만들으시면 투자자도 그거 보고 와요. 저희들이 원하는 건 완제품 들고 오세요. 안 해요. 그거 만드는데 망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핵심. 너 핵심만 갖고 와. 그럼 내가 그것만 되면 내가 이거 만드는데 투자해줄게.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지원 사업이. 그래서 MVP 만드는데 필요한 게 방금 두 가지. 어떻게 하라고요? 린. 아주 다이어트 조금씩. 아주. 그리고 뭐라고요? 애자일. 빠르게. 빠르게 민첩하게 돌린다. 그 린 두 단어를 쓰시면 돼요. 대기업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3M에서. 엄청 큰 회사죠? 3M?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자. 실제로 이제 만듭니다. 3M 이제 스카치 브라이트가 생필품 쪽에 이제 많이 쓰니까 생활용품과 관련된 신제품 개발을 시작합니다. 런칭을 하려고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부터 하냐면 가정을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가정을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아이템을 하기 전에 내가 평소에 시장에 이거 많이 가야 되네. 타겟으로 갖고 있는 내 고객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제품을 만들면 시장이 먹힐 거야. 첫 번째 가정이에요. 이해되셨죠? 내가 이렇게 사업을 스카치 브라이트도 똑같이 가정을 세웁니다. 이 회사도 소비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가사노동이야. 그래서 우리는 가사노동에 필요한 프로덕트와 서비스를 만들면 돈 벌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정이에요. 자, 이제 검증을 해야겠죠? 설문조사합니다. 사모님 집에서 가장 힘든 거 뭐예요? 뭐가 제일 힘드세요? 물어봐요. 자, 대답 좀 해주세요. 뭐가 제일 힘드세요? 이거는 이제 그냥 곁다리 사시는 분 말고 집을 이제 꾸려나가시는 주부님께서 대답을 하시면, 자, 제일 세 가지가 뭐예요? 집에서 제일 하기 싫은 거? 청소. 또 빨래. 세 가지죠. 맞죠? 간혹 가다가 남편 보기 싫어요, 애 보기 싫어요, 뭐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건 아주 작은 소소의 의견이고, 큰 의견 세 가지. 방금 말씀하신 거예요. 청소, 빨래, 밥하는 거, 설거지. 설거지하고 이런 거는 스카치 브라이트가 수세미 이런 거 있고, 뭐 새로운 거 내놓기는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빨래하는 거는 빨래 분야는 자기네들 분야가 아닙니다. 그쵸? 빨래, 세탁기, 예,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스카치 브라이트는 생각한 게, 그러면 청소. 우리 세필분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청소를 해야겠구나라고, 네, 첫 번째 합니다. 자, 청소를 설정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청소가 왜 싫은지를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됐다. 청소를 해결해야지가 아니라, 경쟁업체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맞죠?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문제를 찾았으면, 그 문제에서 어떤 경쟁업체들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이 제품을 내는 거죠. 자, 물어봅니다, 다시. 왜 어려우세요, 청소가? 왜 어려우세요? 물어봐야지. 자, 보통 주부들이 청소할 때 많이 쓰는 게 뭐죠? 청소기죠. 자, 청소기가 왜 어려워요? 청소기 잘 쓰세요? 여기 주부님 안 계세요? 주부님. 네? 꺾는 게 귀찮아요. 네, 또. 어떤 거 쓰세요? 청소기 자체를, 돌리는 거 좋아하세요? 귀찮은 거는 이제 뭐 틈새 같은데. 네. 그런 게 좀 귀찮아요. 그래요? 의외의 답변이 이제 좀 제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네, 원하는 답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 이 지금 망합니다, 얘, 그러면. 혹시 또 청소, 불편한 거 없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할 때 뭐라고요? 여성들은 청소기가 무겁습니다. 미국 주부의 60%가 청소기가 무거워서 청소기를 못 한답니다.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가벼워요. 미국 애들은 뭘 해야 돼요? 카페트를 빨아요. 카페트. 그렇기 때문에 청소 도구가 이 빨림이 되게 이제 커야 돼요. 흡입력이. 그러려면 모터가 커야 되고 청소기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소하시는 여성분들의 대다수가 방금 얘기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고객이 100%가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손 꼽는 거. 맞아요. 그거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무선 코드리스 청소기도 나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여기는 얘네들이 가전제품 회사가 아닙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거는 뒤를 얘기하는 거예요. 70%인데 70% 해결해요. 100% 해결 못하죠, 얘가. 그쵸? 청소기로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판을 만들어서 그냥 걸레 밑에다 붙여가지고 쑥 닦을 수 있도록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제품을. 이제 검증해야겠죠? 이제 MVP는 만들었고 CF를 만들어서 시장에 이제 검증해야겠죠. 자, 첫 번째, 나는 이 시장이 고객이 우리는 생활용품 시장이니까 그 중에서 어떤 제품이 필요할 거야. 고객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볼까? 청소라는 문제가 있네. 근데 그 경쟁업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지? 무거워. 우린 가벼운 거. 이해되셨죠? 재채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벼운 걸 만들었고요. 시장에 내놓습니다. 이제 검증해야 되니까 프로덕트 검증이 들어갑니다. 문제 검증 됐어요. 프로덕트 검증 들어갑니다. 자, 고객이 써본 걸레 붙여가지고 버려요. 왜 버렸을까요? 맞아요. 우리 답이 잘 나오네 이제. 내가 싫다는 게 뭐였어요 아까? 세 가지의 싫다는 것 중에 하나가 빨래가 들어갔어요. 빨래. 첫 번째 빨래를 준 거야. 걸레를 붙여놓은 거야. 열받지 주부가 버려. 급했어. 야, 빨래 안 된대. 그래서 만든 게 그러면 티슈 줄게. 이래요. 자, 빨지 마. 이거 그냥 물에 묻혀가지고 닦으면 걸레만큼 똑같은 효과가 있어. 그래서 묻혀가지고 닦습니다. 그래서 스카치 브라이트에 얘 팔 때 얘를 같이 팔고 또 얘 따로 팔죠. 그렇죠? 그래서 삽니다. 씁니다. 또 버렸어요. 왜 버렸을까요? 이 이유는 자, 첫 번째 만든 제품은 이렇게 편면이에요. 밑에가 평편해요. 자, 종이를 이렇게 물티슈를 이렇게 붙입니다. 닦습니다. 이렇게 닦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맞습니다. 정확하시네요. 엔지니어 출신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경험자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겉에만 시커멓게 먼지가 나죠? 자, 그러면 먼지가 묻으면 습기가 빨리 날아갑니다. 먼지가 또 떨어져요. 자, 근데 딱 펼쳐서 뒤를 딱 보면 가운데는 허였습니다.
주부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그쵸? 허여차 청소 안 되네? 그 이유에. 그래서 스카치 브라이트가 머리를 쓰죠. 이거 만드는데 물론 이제 금형도 떠야 되고 뭐 이러면 돈이 많이 들겠지만 제품 원가에는 100원만 더 들어갑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요거를 이제 가보시면 혹시라도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가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배부르게 만들어놨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갔냐면요. 저는 항상 궁금한 거 못 참아요. 뜯어보면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스펀지, 유리창 닦던 스펀지 이런 거 아세요? 그거 들어가 있어요. 스펀지가 이 안에 배부르게 들어가 있는 거. 자, 또 하나 멋진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또 뭐냐면 기존에는 그냥 밑에가 밋밋했는데 이 밋밋한 사이에 이래도 가운데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눌리니까.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놨냐면 홈을 파놓습니다. 홈. 육각형 네? 벌집 모양. 감사합니다. 네. 그 모양으로 홈을 쫙 하나요. 그래서 휴지를 밑에다 이렇게 대고 물을 묻혀서 닦으면 벌집 사이로 먼지가 쫙 이야 오늘 청소 잘했네 기분. 시각적인 효과. 이해되셨어요? 실제로 팔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마트 같은 데 가보시면 제일 비싸요. 국산도 있고요. 중국산도 있고 되게 많은데 제가 또 언니한테 깡 물어보죠. 어떤 제품이 제일 많이 나갑니까? 1입니다. 비싼데 1입니다. 왜? 방금 얘기한 이유 때문에. 자, 방금 제가 여기에 린 모델, 에젤 모델 다 들어가 있고 검증 모델 다 들어가 있어요. 비즈니스 어떻게 했다고요? 가정을 세웁니다. 이럴 거야. 검증합니다. 문제 검증했죠. 자, 제품 검증합니다. 자, 제품을 이렇게 검증합니다. 처음에 이런 제품을 냈더니 이런 문제가 있어. 빨래 실태. 그래서 이걸 줬더니 근데 다시 제품 자체에 또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변형을 시켜서 벌집 모양, 배부른 모양을 줘서 지금의 모양이 됐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 제품은 어디에 적용되겠죠?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방. 두 번째 또 어디 쓰죠? 가보면요, 제품이 다양해지기 시작해요. 초기에는 바닥 청소만 청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청소죠? 창문 청소. 창문 청소에 얘가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청소에 또 들어가죠? 또 어떤 청소가 있죠? 베란다 청소가 있습니다. 그쵸? 어플리케이션, 비즈니스 모델 확대예요. 비즈니스 모델 검증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제품이 여성들한테 필요하고 잘 쓰이는 제품 모델이에요. 그러면 다른 제품들도 유사한 청소 모델이 똑같이 잘 쓰이고 잘 쓰일 확률이 높아지겠죠? 비즈니스 모델 검증이 됐고 그 모델의 제품 라인업. 그게 모델링, 비즈니스 모델 검증이에요. 세 가지를 다 한 겁니다. 첫 번째, 프로덕트 솔루션 검증. 자, 고객은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런 솔루션이 필요해. 자, 내가 제품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런 제품을 쓰니까 이 제품이 점점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서 프로덕트 검증을 해. 자, 그래서 고객은 이제 이 제품을 쓰고 있어. 근데 이 제품만이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창 청소도 필요해, 베란다 청소도 필요해, 화장실 청소도 필요해.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제품으로 라인업. 이 모델이 검증됐기 때문에 다른 모델로 비즈니스 모델링 검증. 이 세 가지. 똑같이 큰 기업도 똑같이 이렇게 린 에자일 모델을 쓴다라는. 그 스타트업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머릿속에서 검증한 걸 구체화시켜라. 데이터화시켜라.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과 관계를 가지면서 피팅을 시켜라. 검증을 시켜라. 그리고 그것이 검증됐을 때 빠른 시간 안에 라인업을 시켜라. 라인업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을 시켜라. 그 방법입니다.